40대 사망자 중에 암보다 자살자가 더 많다는 그 보도를 접하고, 야, 이게 참 우울한 소식이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사망 원인입니다. 40대 사망자 중에 암보다 자살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10대에서 30대가 사망 원인 1위로 자살이 뽑혔지만,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83년부터 작성했으니까 42년 만에 40대도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2000년대 전후에서 20여 년 넘게 암이 1위를 차지했는데 자살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자살률 압도적인 1위는 누구냐? 남자들이에요, 남자. 남자가 빨리 죽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남자가 여자보다 2.5배 높습니다. 자살률. 남녀 비율이 남이 2.5입니다. 2.5. 2배 반이나 자살하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고요. 그나마 고독사에서는 이보다 더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 자살률이지 노인으로 가면 3대1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노인들 중에는 남자 자살하는 게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빨리 죽으면서 비참하게 죽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또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여기는 자살을 이야기하는 건데 고독사자도 무연고 사망자도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쪽방촌에 사는 사람도 거의 8배, 9배 남자들이 많습니다. 참, 너는 남자 아니냐? 그런 말 할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남자지만 같은 남자로서 왜 이렇게 남자들이 비참하게 빨리 생을 마감할까? 그것은 여러 요인을 이렇게 추정하지만 부양 의무가 너무 크다. 우리나라 사람이 동양 중에서도, 유교 문화권 중에서도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부양 의무를 체감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느끼는 것이, 내가 처자를 먹여 살린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 많이 요구하는데 여자들 특히 부양 의지가 세계 최강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의지. 저처럼 노팔린 개띠 같으면 위로, 아래로, 옆으로 이런 어떤 그 부양, 육아, 그 다음에 사회활동 이런 부담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남자는 거기다가 도박 근성이 있어서 인생을 도박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어서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돈데 이게 빠꾸때가 될 것 같으면 도도 앞으로 가는 게 있고 뒤로 물러서는 게 있는데 빠꾸 될 바에야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았는가, 그런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는 또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데 OECD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선진국 30여 개 나라, 여기에서도 한 20여 년 넘게 수십 년간을 거의 1위를 차지합니다. 거의 1위예요. 10만 명당 자살률, 세계 선진국이 모였다는 곳에서도 거의 1위를 차지해요. 어디 뭐 어쩌다 한 번씩 2등 하는 수 있지만 거의 1위를 차지하는데 그 평균은 얼마나 되는데? OECD 평균 얼마나 되는데? 2.4배를 앞섭니다. 2.4배. 2배 반쯤. 2.4배를 앞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지옥이냐, 지옥 같은 천국이냐, 부자한테는 지옥 같은 천국이요, 빈자한테는 천국 같은 지옥 아니냐, 이런 대비를, 양극화가 심한 데서 대비를 느끼면서, 대조를 느끼면서 생명을 경시하는 거 아니냐, 경제를 너무 중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40대 자살자들은 왜 죽느냐? 그런데 보통 사람이 죽을 때는 유서를 안 남깁니다.
그러니까 왜 죽는가는 자살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자살자 심리 부검을, 신체 부검도 하지만 심리도 부검을 해야 되거든요. 심리도 파헤쳐 봐야 되는데, 마음을 파헤쳐 봐야 되는데, 이건 자살자는 유서가 없으면 알 수 없고, 또 유서는 되게 진실하게 쓰기는 쓰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원한의 대상으로서, 어찌 보면 이렇게 죽어서 그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한 그 자기 이런 걸 드러내지 원망의 대상으로는 안 씁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처자가 등장하고. 그런데 이렇게 유서도 적고 또 유족들이 협조 안 하죠. 그 떠올리기도 싫은데 누가 와서 조사한다고 제대로 응하겠습니까? 그리고 유족은 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하늘 안고 떠난 자살자에 대한 심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정합니다. 추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정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자살자를 가려내지만 심리적으로 부검하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인데 한번 추정을 해보면 우선 정신적으로는 우리는 유교문화권에 살고 있잖아요. 동양. 그리고 유교문화권에 살고 있잖아요. 서양. 기독교 문화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신체 보존하는 걸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신체 발부, 신체, 털어, 피부 이것은 수지부모라 부모한테 받은 것인데 불감회상이 회상하지 않는 것이 감히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지시하여 효도의 처음이요. 효도의 처음은 그러니까 신체를 보존하는 거예요. 신체 부모한테 받은 그대로 손상하지 않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의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입신, 행도, 양명, 어우세, 이연, 부모 해가지고 한마디로 입신, 양명, 출세해서 부모 이름까지 드날리게 하는 거. 그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보면 유교에서 자기 신체를 보존하는 거, 그 다음에 출세해서 부모까지 이름을 떨치는 거, 그것이 효도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적 측면에서 보면 자살하면 죄예요, 죄. 자살은 범죄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유교를 세운 이 공자 이 친구는 굉장히 그 이상적인 생애 주기를 설정해 놨어요. 그리고 생애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설정해 놨어요. 15세 되면 지학, 학문의 뜻을 둬야 된다. 20세 되면 이 립 서야 된다. 자립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40대면 여기 문제 40 나왔죠. 40은 무슨 과제가 있느냐? 불혹이에요. 불혹. 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혹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유혹해도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40대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40대에 유혹을 찾아다니는지도 몰라요. 40대에 흔들리는 이 남자 여자들이 많은지 모른다고. 그런데 공자는 그 시대에 40대는 불혹이야. 혹하면 안 돼. 하는 당의를 펴고 있거든요. 50대 뭐 지천명, 60대 이손, 뒤에 순해야 된다. 50대는 천명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70대 되면 종심, 마음에 따라서 해도 뭔가 거리낌이 없이, 걸리는 것이 없이 살아야 된다고. 굉장히 공자의 이 수행 단계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효도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아버지 무덤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 안씨는 뭐 19살 때 죽었으니까 알지만 자기도 못한 그것을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이 위정자들은 좋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이 훈계, 교화하기에는. 그래서 이걸 가져간 거예요. 금나라다, 뭐 송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불교 폐를 외치고 유교로 조선시대의 이념을 삼았잖아요. 알고 보면 양반들이 이거 뭐 형식적으로는 했지만 참 사람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 부양과 성공에 대한 의식이 강한 사람한테 유교적인 이런 그 입신양명, 출세관을 세워놨다고요. 공자는. 이렇게 그 신체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신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남자들이 되게
출세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여자들은 뭐 이렇게 왕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벼슬은 주긴 했지만 그건 그냥 명목 벼슬이고, 실제 임금부터 우리나라 지금 한 400여 명의 임금이 나왔다고 하죠. 나라가, 어떤 사람은 뭐 우리나라의 나라가 막 한 500개 왔다 갔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금 뭐 급 되는 사람이 뭐 1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고대국가부터 시작해서 나라다운 나라에서 임금을 한 사람을 쭉 보면 우리나라에 한 400명 안팎이다. 그런데 박근혜, 신라 3명, 새 여왕이 있었죠. 4명 빼고는, 이게 400명도 넘는 임금 중에 4명 빼고는 전부 다 남자였잖아요, 임금들이. 그러니까 남자의 이 출세의 압박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남자는 잘하면 대통령 되지만 여자는 대통령 되는 게 별따기잖아요. 지금 14명 중에 1명 됐잖아요, 박근혜. 그러니까 남자가 이 부양 부담, 출세 부담, 성공 부담, 그 다음에 효도와 출세하려면 가만히 됩니까? 옆으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상하 좌우 이쪽으로 남자가 뛰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잘합니까? 잘 못하죠. 잘하기는커녕 못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못해도 남자들은 특히 대표적 성격을 뗐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한놈 밀어주기 할 때 선수들은 되게 장남들이나 남자들이었지, 딸들은 희생시켜가지고 아들 성공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야 이 한놈 밀어주기에 성공해야 집안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저런 부담이, 지금 40대는 그러지는 않지만 아무튼 사회적 압박이 완화는 됐다 하더라도 상당하죠.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어찌 보면 남자들이 실패했을 때 더욱더 그 존재 의미를 잃고 그 다음에 자기 상실에 빠지지 않느냐.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 중에 성공한 사람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더군다나 20대가 수백억 벌었다고 하는데 저 60대가 수십억도 못 벌었다는 생각하면은 참 그걸 초월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랑꾼들이 많이 나옵니까? 제가 투자하느라고 요새 좀 유튜브 좀 보는데, 신문도 보고 그러는데 20대들이 뭐 하루에 뭐 몇천 벌었네, 몇억 벌었네. 그걸 초월하려면 도에 입문해야 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더군다나 실패자를 얼마나 나고자로 찍습니까? 재기가 힘들잖아요, 한번 실패하면. 일어서기가 힘들다고요. 낙인 효과도 있고 스스로 자포자기도 하고. 이렇게 유교문화는, 근데 기독교 문화는 괜찮잖아요. 실패해도 탕자 돌아오니까 어땠어요? 반기면서 맞아줬잖아요. 야, 죽었다 살아온 놈이다 이놈은.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집에서 일 열심히 한 그 아들이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야는 죽었다 살아온 애다. 그렇게 용기를 주고 재기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하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보면 욥기라는 게 있죠. 욥기 구약에. 이게 욥이 잡이에요, 잡. 근데 욥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말 안 듣다가 얼마나 형벌을 받고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러다가 다시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고진감래가 되잖아요. 그 욥이라는 게 바로 이 잡이의 잡. 직업을 만들고 취직을 하고, 이게 졸혼이다, 졸직이다, 뭐 그런 얘기, 퇴직이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직업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고생 끝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도 그랬잖아요. 같이 죽을 때 좌우에 있는 이 도적이던가요? 하나가 회개하고 자기 용서를 비니까, 그래, 너는 오늘 나하고 같이 낙원에 있겠다. 막판에라도 그 많은 죄를 진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자식 이 단계별 과제 수행 못하면 탈락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실패하면 재기 불가요, 거의.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제 물론 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 서양에서도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탈무드 같은 데 보면 뭐 3살 때부터 뭐 해야 할 나이, 5살 되면 뭐 해야 할 나이, 이 나이별 뭐랄까 주제가 훨씬 더 철저합니다. 또 유대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성공하는 걸 모르는 건데, 그거는 또 종교이자 교육이자 직업이었고요. 유대교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 자살을 뭐랄까
문제 해결로 본다랄까, 문제 회피로 본다랄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동양 문화가 그런 걸 좀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너무 완벽한, 공자 자체가 그렇잖아요. 너무 무분별한 완벽주의를 추구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단계별 과제도 너무 높아요. 공자, 자기도 못한 것을 보통 사람한테 하라보니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는 질병이 이제 걸리기 시작하죠. 40대면 체력이 하강하고 회복력이 저하고, 저도 60대 후반 되니까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몸이 뭐가 좀 안 좋아지면 이게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오래 걸려요. 조심해야 돼.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상처 나는 것도 이게 조심해야 되고, 뭐 조심해야지. 탈이 생기면 오래 가더라고요. 마음은 청춘 20대 30대인데 몸이 아니더라고요. 40대부터가 아니라 30대부터 그런다고 하는데 대개 40대면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고, 40대 되면 육체적으로도 신호가 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신호가? 아, 내가 내려가고 있구나. 내가 원기가 이렇게 회복되는데 좀 힘이 드는구나. 옛날보다 한 해는 아니지만 한 3년 더 먹으니까, 한 3년 지나니까 옛날 같지 않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그때도 몰라요. 저도 사실은 학원을 39살 때 시작해서 한 15년간 했는데, 최전성기를 40대, 50대에 맞게 되기는. 그런데 그게 지적인 건 그래도 체력은 아무래도 더 일찍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면 이게 불치겠다, 이게 중병이다 싶으면 자포해서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40대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문제가 뭐냐? 정신적인 이런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경제적인 측면. 자, 그럼 경제적인 측면은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전성기에 40대들이 사실은 최고로 뭐랄까요?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40대들이. 한마디로 40대들이 극과 극을 이뤄요. 왜? 직업 전성기죠. 저도 조교하다가 교사하다가 뭐 시간 강사하다가 진짜 훈련한 다음에 학원을 열었거든요. 논술학원. 의사들도 뭐 박사과정까지 받으면 한 30대 안팎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경력 쌓아야 좀 수술도 좀 한다고 하고, 뭔가 그 경험과 실력과 이론과 이 실제가 겸비가 되죠. 그래서 40대들이 전성기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유명한 의사보다, 그래도 60대 넘은 사람보다 진짜 실력을 제대로 쌓아가지고 이제 이름을 타는 40대 중간쯤 되는 그런 교수를 찾아가는 게 더 좋다고도 하잖아요. 이름이 안 나서 좀 불안하지만, 그럴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전성기죠. 40대가 인생 전성기요, 직업 전성기요, 또 인생이나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또 빈부 결정기예요. 부자는 어느 때 결정되느냐? 40대에 결정돼요. 40대 이후에는 인생 역전 잘 안 일어나요. 한 80%는 인생의 8할은 40대까지만 결정돼요. 대학도 다 졸업했고, 사업도 해봤고, 그 다음에 승진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론도 해봤고, 실제도 해봤고, 이런저런 경험을 취업해서 한 15년 쌓은 이 40대들이 절정기를 맞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걸 못하는 사람은 빈, 한 사람은 부, 이렇게 빈부도 결정돼요. 그만큼 부담도 커요. 주거비 마련해야죠. 사교육비 보통 씁니까? 저도 사교육, 공교육 다 있었지만, 사교육, 사회활동, 그 다음에 애들 육아만 하면 끝납니까? 교육만 하면 끝나냐고요. 부모 멀쩡히 살아계시잖아요. 이렇게 양가가 생기니까 명절 무겁잖아요. 60대 후반만 돼도 저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고, 셋이잖아요. 50대까지는, 40대까지는 넷이었다고요. 그러면 용돈만 해도 10만원씩만 줘도 40만원하고 30만원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40대는 돈을 찍어내도 부족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 부담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회 나가서는 다 동창회 가면 한번 쏘는 사람이 있지. 또 나도 이직을 고민하는데 이거 1, 2년 헤매면 애들이 문제겠지. 전직하려고 해야 뭐 자격증도 없지. 어디로 전직을 해. 사업, 정말 내가
사표를 내가지고 다니는데 사업전선 한번 가봐. 근데 사업, 저도 자영업 해봤지만 10중 8구는 어렵습니다. 퇴직해가지고 또 이것저것 변화가 극심한 시대에 고민하지만 그때 결판이 나는데 선택 잘못하면 결단 잘못하면 아주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역시 경제적인 부담이 최고 커요. 그래서 적자가 많아요. 역시 부채가 40대가 최고 많아요. 이거는 작년 통계로 나온 겁니다. 이거 한국은행에서 했는데, 자, 차주 1인당,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 1인당 부채가 얼마나 되니까 보니까 9,660만 원이에요. 돈 빌린 사람들 쫙 해서 보니까 은행에서만, 그러니까 이거 빠진 것도 있고 그랬죠. 1억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9,660만 원이에요. 그런데 40대 차주는 1위는 1억 2,100만 원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40대 부담이 최고 커요. 40대가 차주로서는 세대별로 나누고 보면 가장 부채 규모가 커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평균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왜? 40대는, 저도 40대, 50대는 정말 헤맸습니다. 50대는 제가 경제활동 초반부터 안 하면서 한 사람이 교직에 있었는데, 둘 다 서울로 가니까 이거 방세, 용돈, 등록금, 가끔 왔다 갔다 하면 이것저것 한 달에 한 200~300씩 올라가니까 플러스는 커녕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빚을 지죠. 이렇게 40대가 경제 부담이 가장 커요. 부채를 통해서 봐도. 그런데 사회는 얼마나 또 양극화되어 있습니까? 양극화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자랑이나 안 하면 좋잖아요. 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20대가 얼마를 벌었네, 30대가 얼마 벌었네. 성공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극적으로 그 성공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5분에 성공한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5분에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무리 지금이라 하더라도 5분에 무슨 비트코인으로, 5분에 상장 주식으로,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를테면 5달에 성공한 것도 5일 만에 성공했다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알잖아요. 그래서 통장도 찍히는 걸로 하면, 저도 주식 해봐서 알지만 사실 찍히는 걸로 하면, 요전에 저도 상장하는 거 서클링 한번 해봤는데 정말 하루에 몇백 퍼센트인가?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만 팔았는데 사람이 더 올라가는 거 몰랐나 안 팔았더니 그냥 재미 못 봤는데, 아무튼 첫날 극히 일부라도 팔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30%잖아요. 아니, 상장 주식은 또 그건 상장 주식 그 다음 얘기였는데, 한국은 상장 주식은 무제한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닌데, 서클은 상장한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갈, 아무튼 그 최고점 딱 스톱시켜가지고 통장하면은, 그리고 또 어떤 수법도 씁니까? 제가 책 쭉 읽으면서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 하면서 이를테면 신용은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만큼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 100만 원 가지고 얼마 벌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뻥튀기입니까? 이를테면 1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땡길 수 있다면 사실은 600만 원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원금은 10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원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벌었다. 그러니까 무슨 400이다 500%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단타 경연대회를 여는 이 증권사, 한국 증권 참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런 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제 돈 벌려고 또 하는 거겠죠. 리딩방 하려고 하는가, 뜨려고 하는가. 아무튼 참 사회가 양극화돼서 대조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 옛날엔 부자들은 사실은 얌전했다고요. 옷도 그냥 떨어진 옷 입고, 정주행이 무슨 좋은 옷, 물론 있죠. 몇백만 원짜리 다 입고 어디 입고 갈 때는 입고 갔지만, 그냥 나는 부유한 노동자일 따름이다. 그런 자세로 살았잖아요. 나는 부자 노동자야. 실제 부자들은 그래요, 오히려. 떨어졌으면 떨어지는 거 없다. 신발 떨어졌으면 떨어지는 거 없다. 무슨 메이크가 뭔 필요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그러냐고요. 이게. 나와서 얼마나 요란을 떱니까? 그러니까 극적인 거예요. 20대 부자와 70대 빈자. 그럼 70대 얼마나 인생을 살았다고 하겠어요.
40대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성질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 실제로 이 재산이 이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셈이에요. 중위자산에, 가구 중위자산. 그러니까 가구를 100명 있다면 쭉 세워가지고 50등 하는 사람의 거의 2분의 1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위자산이 한 2억 4천, 2억 5천 안팎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저기 뭐 통계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중위자산 가구가 2억 5천쯤 되는데, 40대는 그 절반 정도를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가 중위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억 5천 자산 중에 절반 정도는 빚이에요. 그래서 순자산은 2억 한 2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서울 같은 데 가면 뭐 투룸 3로 먹기도 힘든 측면이 있잖아요. 월세도 얼마 몇십만 원씩 줘야 할 정도일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강남에 몇십억이네, 젊은 친구가 몇백억 벌었네 하면은 아이고 나는 살 가치가 없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사회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영상이 극적인 이 대조를 시켜가지고 그것도 아주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박탈감을 오히려 자극하는 측면이 있죠. 알고 보면 저는 그런 부자들, 저도 부자 연구고 인생 연구가지만 그보다 훨씬 더 거부들, 이를테면 조지 소로스라든가 워런 버핏이라든가 피터 드러커라든가 이런저런 사람 얘기를 읽으면서 이 담력을 길러서 그 몇십만 원, 아니 몇십억 가지고 자랑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고 좀 연민이 든달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게 또 얼마나 뻥튀기를 하고 있을까, 저걸 또 유지할 수 있을까, 저렇게 까불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정도로 좀 자기애를 가져야 돼요. 나는 우주의 보배다. 그리고 30억 가진 사람이랑 3억 가진 사람이랑 사는 거 차이 나요. 물론 부자 빈자 차이는 나지만 그렇게 10배 차이 안 납니다. 행복이 10배 차이 안 납니다. 경제적으로 10배 차이 안 나고요. 부자는 부자만큼의 고민이 있다고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해, 나는 우주의 보배다, 자기의. 경제보다는 생존이 중요하다. 안 되면 정말 그 뭐 요즘은 많잖아요. 그 신용불량 이렇게, 아니면 그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그다음 인생은 우리나라에서처럼 40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처럼 끝에서 결정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지금 중반전인데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자세로, 지금까지는 연습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본론이다, 그런 자세로 한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는 않겠죠. 그런 차원에서 40대 사망자가 사망 원인 암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 인생소년가를 자처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찌 보면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나를 살아가자. 경제보다 목숨이 훨씬 중요하다. 인생은 중간에서가 아니라 끝에서 결정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저도 아주 힘든 시기를 한 5년 버텼나요? 지나가더라고요. 사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은 권력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고난인지라는 아니라. 그러나 권력도 지나가고, 윤석열 보세요. 고난도 지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분발을 바랍니다.